여러분, 월요일 시장 진짜 와르르 무너진 거 보셨죠? 이건 그냥 살짝 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건물지하가 무너지고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복합 재난이 동시에 터진 듯한 장면이었어요. 거기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까지 터지면서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왜 빠졌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공포 속에 기회가 숨어있는 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운된 시장 속에서도 수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그냥 하락만 보고 겁먹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왜 빠졌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계좌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모르는 건 불안이 되고 아는 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 구독해두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현명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눌러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폭락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알트코인 동반 하락, 규제 법안 찌라시, 해킹 러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을 바닥까지 끌고 간 겁니다. 월요일 하루 동안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코인판에서 레버리지는 빚내서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도 빠르게 불어나지만 반대로 조금만 역으로 움직여도 원금이 증발하죠.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앞사람이 털리면 뒷사람도 털리고 결국 시장 전체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붕괴합니다. 이번 월요일은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알트코인 동반 폭락.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었어요. 도지코인 마이너스 9.9%, 솔라나 마이너스 8%, 이더리움 마이너스 6%대 하락. 알트들이 피투성이가 된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고래들이 방어하지만 알트코인은 작은 배들입니다. 폭풍이 불면 가장 먼저 뒤집히는 건 작은 배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알트코인이 훨씬 크게 출렁입니다. 이게 바로 알트는 종이배, 비트는 군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돌았던 게 지니어스 법안 폐기 찌라시였죠. 이 법안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할까요? 지니어스 법안은 원래 미국에서 코인 규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풀어주자는 방향성이 담긴 법안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만약 이게 폐기된다? 그럼 코인 시장에 다시 옛날처럼 옥죄는 규제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사실 폐기 확정은 아니었지만 시장은 루머에도 반응합니다. 코인 시장은 유독 불확실성에 취약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개미들의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법안 폐기 찌라시가 나온 순간 이미 심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해킹까지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실제로 문제가 된 코인이 UX링크입니다. 공격자가 약 20억 개의 UX링크 토큰을 새로 발행하고 일부를 시장에 던져서 약 2,8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있는데 해커 본인이 도중에 피싱을 당해 약 4,800만 달러어치 UX링크 토큰을 털렸다는 겁니다. 은행 강도가 도망가다가 다른 도둑한테 털린 꼴이죠. 이런 사건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역시 코인판은 위험하다. 개미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 판에 돈이 진짜 많이 몰려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월요일 폭락만으로도 시장이 휘청거렸는데 여기에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 모든 건 앞으로 나올 지표들 보고 판단하겠다. 시장이 기대하던 곧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왜 코인판의 직격탄일까?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이 싸지면 금리 인하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코인도 그 수혜를 받죠. 반대로 금리가 비싸면 돈줄이 마르니까 코인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줄어듭니다. 시장 입장에서 파월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돈 쉽게 못 풀어. 아직은 빨리 달리지 마. 이미 내리막길에서 속도 붙은 차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셈이죠. 그래서 월요일 폭락과 파월 발언이 합쳐지면서 시장은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이 아니었다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지지선이 무너졌고 장대, 음봉이 패닉셀로 꽂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반등 시도가 피보나치 0.38이 되돌림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력들이 일부러 눌러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보기엔 공포지만 안쪽에선 매집이 진행됐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해킹은 단순 악재일까요? 해킹은 돈이 몰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래소의 핫 원래 뚫린다. 거기에 자산이 많이 쌓여있었다는 뜻.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난다. 이꼬르. 거기에 유동성이 몰려있었다는 뜻. 만약 돈이 없는데 누가 굳이 털겠습니까? 쓰레기통은 해킹하지 않아요. 금고가 있으니까 해킹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뉴스는 단기적으론 악재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론 돈이 몰리고 있구나 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보안 관련 코인들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퀀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인프라, 마치 각 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해킹에 강한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 오아시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젝트,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데이터 보안 강화, 미너, 블록체인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누구나 스마트폰 수준에서도 검증 가능, 보안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챙긴 사례, 아르위브,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기능, 해킹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도 백업 금고처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음, 시크릿, 스마트 계약 자체를 암호화해 실행, 마치 CCTV 없는 금고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안성 극대화, 보안, 인프라,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부각됩니다. 이런 코인들이 단기 급등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안은 필수다라는 시장 니즈로 인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은 칼날 위에 올라서는 격입니다. 청산당하면 기회조차 못 봅니다. 단타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확보해두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꼭 다시 옵니다. 이번 해킹 러시가 보여준 메시지 그대로 보안 코인들은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비중이라도 들고 가면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몰빵은 금물 나눠서 들어가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세요. CPI, PPI, FOMC, 파월 발언 같은 건 이제 차트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장을 흔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일 때도 있으니까요. 월요일 폭락은 4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복합 재난이었다. 파월 발언은 시장의 기대를 꺾는 매파적 시그널이었다. 해킹은 단순 악재가 아니라 돈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보안, 프라이버시, 인프라 코인들이 주목받는다. 우리의 전략은 레버리지 줄이고 현금 비중 확보하고 보안 코인 일부 들고 정책 일정 챙기기다. 여러분, 시장은 늘 공포 속에서 기회를 줍니다. 월요일 폭락, 파월 발언, 해킹 러시.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때 웃습니다. 왜냐? 공포가 클수록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죠. 이 채널 구독해두시면 이렇게 다운된 장에서도 어떤 걸 잡아야 수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